지금 이준숙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림도 없다. 장관은커녕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직분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데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표절이라는 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경계에 있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 수준의 표절은 아니다. 그 정도면 단핵에서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상당히 논란이 부각되고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하는 심각한 이 윤리 문제까지도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문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그렇게 지명 철회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제가 볼 때 이진숙 후보자 동명이인의 또 다른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전 하고 있다 봅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뭐 배우자였잖아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카피 킬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돌려보니까 뭐 27%좀 나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는 논문이 10여 개가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의 논문이잖아요. 좀 악지면 중복 게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논문을 이렇게 카피를 했는데 거기 보면 1저자라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논문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어떤 논문 제자들 관련했을 때는 그 본인이 2저자하고 1저자로 해야 되는데 실적 부풀리기를 한 거죠. 사실상 위계에 의해서. 그리고 또 각주나 인용에 대한 표시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거를 복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문단만 복붙한 게 아니라 도표, 그림 그런 것까지 싹 했고 심지어 베끼다가 보니까 영어로 그 정도했을 때 정을 잘못 치면 DWJD 그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타까지도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오타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인데 이분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아니 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남의 생각을 가져와서 표절, 훔친 거 아닙니까? 남의 생각을. 그런데 훔치는 전문 10여 건의 논문을 절도하신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들 모르는 것도 진짜 오만의 극치를 민주당에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김건희 여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리고 서울대 만들기 10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도 좀 당혹스러웠거든요. 왜요? 아니 왜냐면 이게 서울대가 10개면 서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더 가기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대가 서울대인 거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많이 가서 서울대인 거지. 서울대 갈 실력이 조금 아쉬운 사람들이 10군데 간다고 해서 그게 서울대 수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은 이게 논문을 할 때 산업부에서 용역을 한 4억 정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연 3억 원씩, 아니 3조 원입니다. 연 3조 원씩 거점 국립대에다 쏟아 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갈까요? 이준숙 교수와 같은 분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박사니까 아니 그 교수님이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런 그 논문을 표절하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돈이 연구가 들어갔을 때, 연구비가 들어갔을 때 그분들한테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육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대를 10개 만든다는데 근데 그 공약을 만든 사람을 떡하니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건축학을 하셨어요. 건축학과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이 교육의 정책을 바라보는 건 다른 겁니다. 뭐 교육 정책을 쌓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의 어떤 자제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게 초, 중, 고 교육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현장에서의 어떤 밀도 있는 어떤 정책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학을 전공했다면서 이런 교육을 쌓는 겁니까? 라고 이제 애드립을 쳤는데 네, 이준호 대변인은 전혀 웃어주지도 않고 네, 냉정하고 네, 잔인하네요. 갑자기 소찬희 가수의 그 잔인한 이 생각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자 오늘 또 짚어봐야 될 이석재 한처도 잠깐 짚어봐야 될 인물들이 많아서 좀 짚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상당히 이미지 관리를 잘한다. 이미지 관리가 탁월하다. 그렇게 정평이 나 있고 알려져 있는데 뭐가 하나 걸렸네요. 뭡니까? 네. 스쿨존에서 이제 신호를 위반했는데 2022년에 과태료를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과태료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통보도 지금 직접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안 내고 있다가 이번에 장관 지명되자 그 다음 날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이제 준법 정신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스쿨존. 요즘에 그 스쿨존 안에서 나는 사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 속도 줄여야 되죠. 그 속도 줄이고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미처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거대한 기계에 눌려서 사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들 그 스쿨존 앞에서만큼은 속도를 줄여서 아이들 안전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자라는 그런 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스쿨존 안에서 위반을 했다는 거, 신호를 했다는 거 굉장히 이거는 장관으로서 고위 공직자 맡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질 의심스럽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본인이 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 입법을 또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 8월에 이런 내용을 했답니다.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그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에 공동 발의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럼 본인이 스쿨존에서 위험도라든가 이 법안의 입법 취지라든가 다 알았을 건데 정작 본인은 내로남불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 공직자로 좀 굉장히 자격 미달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수행 비서관이 운전했고 과태료는 의원실 소관이었다는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뭐 의혹들이 있습니까 혹시? 추가로요? 네. 이거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조사가 안 됐군요. 아니 지금 말고 좀 더 치명적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네. 그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는 게 배우자가 스톱 옵션 그렇죠. 그 만주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기재를 안 한 거잖아요. 재산 재산 등록을 신고에 재산 재산 후보자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가 좀 그게 가장 큽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데 사실 이제 공직자 관련해서 재산을 등록할 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톡 옵션인데 사실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어떤 업체에서 스톡 옵션을 받아가지고 하느냐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상임위가 있으니까. 중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 신고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보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뒤늦게 과태료를 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보면 권오을 후보자도 뒤늦게 그 선거 보전금 일정 부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김민석 후보자도 증여세를 뒤늦게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거 모든 사람들을 다 장관을 준다고 하고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후보자로 지명이 안 됐으면 안 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100% 안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납세 어떤 이런 부분을 안 내는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로 살짝 이름 올렸다 빼면 죄송합니다 오늘 날 더운데 여전히 안 아니 우선 그래도 지금 김기영 전 대변인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 분발해 주시고. 나 그 얘기 하려고요. 아까 어떤 거죠? 이진숙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뭐 길치 치명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논문 이제 표준율이 74%라고 했습니다. 74% 이게 중요합니다. 자,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 그분 논문 표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74%입니다. 똑같습니다. 표준율이. 근데 이분은 본업이 가수예요. 교육자도 아닌 가수인데도 논문 표준율이 74% 해가지고 가수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업이 뭡니까 이진수 후보자는 교육자입니다. 교육자라는데 이렇게 가수인 사람도 표준율이 74% 되니까 활동을 중단했는데 교육자 본업이 교육자인 사람이 74%의 표준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교육자로서 활동을 하겠다. 더군다나
100년 대계를 앞둔 그런 중요한 교육부의 수장으로 가겠다는 거. 이거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한 일 아닙니까? 홍진영도 이렇게 반성을 할 줄 아는데 이진숙 진짜 저는 그 이진숙을 내쫓을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진숙을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방통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진숙을 내쫓을 것이 아니라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을 내쫓아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방금 전에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이제 스톡 옵션, 스톱 모션이나 스톡 옵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가족들의 태양광 사업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의혹 제기됐던 건 우리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 배우자가 이 의료 바이오 관련되는 이해 충돌될 수 있는 주식을 사모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기됐으나 다 소명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농지법 위반 의혹 이야기가 나오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는 정은경 후보자가 언론의 기자들 앞에서 이거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 만약에 배우자의 그 주식 취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언론이 보도를 잘못했다고 하면 빨리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하루만 버틴다는 그 전략으로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서 여러 부처가 있지만 한결같이 어떤 부처와 상관없이 이제 후보자는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어떤 건 질문해도 답변은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은경 그 전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청장이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마스크, 손소독제, 그다음에 진단 키트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은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날씨도 덥고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고생을 해서 이 방역이 잘 되길 바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협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배우자가 그렇게 브리핑을 할 때 남편이란 분은 싹 긁어 모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해 충돌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땅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몰랐어요. 네. 근데 평창이요. 예. 평창에 이분이 사시는 곳이 인천에서 이제 의사를 하는데 평창은 먼 곳이잖아요. 사실 인천에서. 그런데 이분이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 바로 강원 네. 평창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농지를 취득하는데 자경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농사를 지었느냐, 가끔 갔느냐. 근데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직불금을 받았어요.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직불금 신청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농업 이외에 본인이 버는 게 2천에서 3천만 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신청 못 해요. 근데 의사분인데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직접적으로 90일 이상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았다. 이것도 웃긴 거고 제가 볼 때 의사 직업을 하면서 90일 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르고다 이건 다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준우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그래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지가 좋아요. 그렇죠. 또 상당히 전문성도 있고 아무리 서로 부부 간에 얼마나 소통이 되고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관직을 한 사람이라면 남편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보 아니야. 그리고 의사 정도를 할 남편이라면 그러면 정말 교육을 상당히 받은 사람이라는 이제 이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와이프가 그래도 아내가 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내가 이럴 게 아니지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네. 의혹상으로 보면 왜 그런 그래서 겁니까? 지금 이게 위선이 역시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내로남불과 위선이 참 이게 뭐랄까 생활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이제 장관 사태부터 보면 다 드러나죠. 밖에서는 공전님 말씀하고 안에서는 집에 가서 포토샵으로 애들 가짜 증명서 만들어주고 자 이랬던 게 다 들켜가지고 결국 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도 그랬죠. 본인도 이제 자기 사위에 대해서 채용 청탁하고 그 대가로 공공기관 자리를 줬고 그 때문에 수사도 받고 있는 거고 또 김정숙 여사도 특활비 관본권이죠. 그걸 빼가지고 딸에게 생활비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 보면요 굉장히 겉으로는 참 온화하고 착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따로 이 사익을 취하는 이런 게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정은경 이 질병관리청장도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나 내일 마스크 의무화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은 아무 말 안 해도 마스크 의무화되면 이게 공급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빨리 관련 생산업체 주식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단키트 공공시설에 의무화 설치한다. 그리고 손소독제 의무화 설치한다 하면 관련되어 다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질병관리청장이 여러분 사라고 말을 안 했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근데 내일 이거 발표할 거야 이 정도만 얘기해도 남편은 그걸 다 알아먹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실에 이제 그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거를 금액을 줄여서 신고했던 거 아니겠어요? 수익 난 거는 얼마라고 신고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주식으로 번 돈을 확인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인사청문하면 그게 아마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그것도 굉장히 불성실하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질병관리청장을 할 때 이거 예산 지원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데 사업 이제 공모사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본인이 퇴직하고 나서 그 병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충돌이죠. 자기가 곧 가서 일할 어떤 병원이 있는데 나가 직전에 그 병원에 어떤 혜택을 주고 왔다면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데 선직업이네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간 걸 선직업한 건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의혹이 지금 잠재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많은 의혹이고 구체적으로 잘 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풀어가려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정은경 후보자 측은 청문회 때 다 답변을 하겠다, 소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관련된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후보자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상당수가 차곡차곡 의혹들이 쌓이고 있는 아까 또 쌓이고라는 또 우리 김기형 전 대변인이 또 애드립을 쳤기 때문에